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설명하는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주술 같아요. 주술, 무속, 역술. 역대 정권에서는 쉽사리 들어볼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게 천공, 건진.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그런데 실제로 이제 김건희가 가장 의지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백제건 씨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분 누구냐 하면 예전에 그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 그다음에 육군본부 서울사무소 막 수염 휘날리면서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때, 예, 네. 그래서 그때 지금 부승찬 의원이 그때 책에다가 이제 고발당했지. 잘못 네. 썼죠. 실제로 네. 뭐냐 하면 천공이다, 천공 아니냐. 근데 비슷해요, 실제로 보면 멀리서 보면. 네. 근데 요분이 조금 더 외모는 좀 정상인에 가까운데 여하튼 비슷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근데 실제로 좀 재밌는 글을 남겨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2021년 10월에 여성경제신문이라는 곳에 남긴 건데요. 아, 그 대선 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것 그렇죠. 같은데. 그때 이제 네. 윤석열은 악어상 이런 겁니다. 세상을 정화할 운명.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면 뭐 오랜 기간 눈여겨본 사람이 윤석열이다. 검찰에만 있었으나 정치력이 남다르고 센스 넘치며 영민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악어가 둔하다고 여기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네. 그래서 뭐 악어상 지닌 인물은 강물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깨끗해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투명해진 세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살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국운이 안 좋게 흐를 때는 악어상은 대부분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국운이 지금은 상승하는 시기다. 그래서 오. 윤석열은 곧 죽을 듯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다 헛소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다만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국운이 안 좋을 때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악어가. 근데 국운이 좋을 때. 좋을 때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뭐 어쨌든 간에 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때 뭐 전 세계 K 열풍 해가지고 맞아요. 방역 잘했다. 예. 뭐 이런 거. 예. 문재인 정부 운도 좋다 막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국운이 지금 상승하는 시기다. 근데 지금 당장 윤석열이 되고 나니까 국운이 지금 많이 추락을 하고 국격이 추락을 하고 이러잖아요. 아, 이제 예, 죽을 때라는 말씀을 좀 그렇게 하시는지. 이 말이 맞는 게 백제건 씨 글이 다 헛소리지만 악어는 죽는다. 네.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청기누설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출소하면서 그 표정이나 여러 가지 외모가 악어의 눈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지금. 네. 그렇네요. 그러면 악어는 구분이면 거기 기생하는 악어새는 누굴까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만남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만남 같은 경우에도 뭐 일설에 따르면은 특정 이제 무속에 계신 분이 연결고리가 됐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 모양이죠. 뭐 무전이라는 뭐 도사 비슷한 분이 뭐 매해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 여사가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할 때도 보면 무정이 뭐 너는 39살이 지나야 결혼해야 된다. 특별한 사주라서 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그 전에. 그리고 윤석열하고 네가 딱 맞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완전히 반대다. 김건희는 남자고 윤석열은 여자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권했다고 그 당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충격받았던 거는 그 대화 내용 중에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점을 잘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무속이나 이런 것을 뭐 비하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김 여사의 생애 전체가 이제 그 무속이 관통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이름을 기본적으로 이제 바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 여사가 이제 뭐 문제됐던 논문들이 대체적으로 맞아요. 무속이잖아요. 그 예. 무속 제목이 뭐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잖아요. 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말고도 이제 학술 논문, 박사 논문 세 편 중에 2편이 무속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뭐 중요한 연결고리를 작용했고 그게 과연 이제 윤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 등장했을 때 이 손가락에 왕자 세 개 가지고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무속 논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무속이 이제 뭐 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국정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점이나 사주 이런 거에 진심인 것 같은 분들이 또 어려울 때는 기독교를 왜 이렇게 찾습니까 지금? 네, 보니까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정치인들 다 그래요. 정치인들 종교 물어보세요. 다 믿어요. 왜냐하면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불선 뭐 다 믿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예. 성당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뭐 하다못해 구판에도 가야 필요하다면 갈 사람들이 정치인이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는 열린우리당 나갈 때 들은 얘기인데. 뭐 유력 정치인이 도저히 안 갈 것 같은데 그분이 어디 자기 행보할 때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가서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의외로 그거 많이 찾는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그럴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김준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국정에 들어서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에 대통령분들이 어땠을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찾아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과연 그랬을까요?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국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정책 이런 거는 본인들 개인의 이해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점에 의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이전 정치인들은 없었을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다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돌발적인 질문인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점을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혀 안 보거든요. 저도 예. 안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점을 보는 사람들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편이기는 한데. 그 제가 또 여담을 말씀드리면 네. 이 정말 제 얘기가 아닌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자기가 이사를 갔는데 이거 약간 전설의 고향처럼 흐르는데 이사를 갔는데 걔가 이제 밤에 10시에 뭐 잠이 들면 12시에 꼭 깬다는 거야. 그래서 예. 보면은 얼굴이 없는 여자가 있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막 그러니까 11시에도 자보고 했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가 뭐 공동묘지 터였더라. 그래서 뭐 부적 달인 거 먹어서 나왔다. 이런 얘기 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네.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잖아요. 네네. 그때 가장 그 신기가 세대요. 그래가지고 영업할 때. 네. 그래서 돈을 일부러 내고 그걸 참관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들은 길을 받으려고. 네. 아니 그냥 물어보려고. 물어보려고.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뭐 국민대 뒤에 북악산이 있잖아요. 그 예. 뒤에서 하는데 그 뒤에 자기가 갔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돈 내고 참관한 다음에 물어봤대. 네. 근데 틀렸답니다. 갑자기 국민대 얘기하지. 그래서 국민대에서 박사를 했나? 보니까 기운이 좋아서 했나 보니까. 네. 이런 걸 이제 썩은 드립이라고 하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여하 근데 이제 김건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도 이제 그 계속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무려 의혹이 한두 세 가지가 아니고 11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의혹. 지금 임기를 다 한 것도 아닙니다. 절반 반환점 돌았는데 11가지 의혹.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11가지라는 말을 네.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는 건 한 5가지인데 도대체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부풀렸나요? 보니까 나무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선고 끝나고 나면 그다음은 이제 김건희다. 왜냐면 이제 이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 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통해서 드러났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이게 뭐 최근에 이제 계엄 문제까지 다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최대 키워드가 이제 김건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관저 체포 이후에 김 여사가 뭐 총을 왜 안 쓰고 있는지가 보면 이제 계엄 과정에서도 김 여사가 무슨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런 리스크 하나하나를 털어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다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는 게 이번 대선에도 주요한 화두로 선거의 결과를 가르는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요? 일단 선거의 결과를 뭐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걸 전제로 하면 선거 결과는 이제 볼 것도 없어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몰아내면 뭐 대선 치를 수 있냐라고 막 얘기하는데 뭐 그런 가능성 자체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 누가 나와도 뭐 선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내란하고 내란 동조한 당이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털어내고 김건희를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낼 수가 없잖아요. 털어낼 그렇죠. 수가 네. 없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이제 개헌 관련이나 뭐 이제 윤석열이 권장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검찰이 뭐 그때부터는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사하면 네.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 중에 김건희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김건희 보호하다 이렇게 됐다는 게 이제 세간의 시선이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남고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악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가장 강한 데가 대구 경북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정서가 안 좋다는 거죠. 김건희는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 제가 그 보수 언론 어떤 분 쓴 칼럼에서 읽은 건데 아무튼 호칭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럼 뭐 제가 야당이라면 네.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계속 터지고 그러면 이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로 뒤덮이고
야당은 얼마나 좋아. 이건 그냥 자기가 선거의 호재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윤석열만큼 앞으로 힘든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게 대선판에 뭐 국민의힘이 저기 지금도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김건희라는 존재 때문에 그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보면은 아직도 저도 그렇고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그 박지원 의원도 그러했는데 설마 그래도 김건희가 대권 출마를 하겠냐. 근데 풍설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옛날 같았으면 제가 헛소리라고 단칼에 끊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비상식적인 일들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게 지금 혹시나 하고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 뭐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는 계속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전에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가 뭐 강남 쪽 출마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제 그 아는 후배 기자가 대통령실 인사를 만났는데 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출마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아 진짜요? 그 후배가 그 무슨 말도 안 되네 했더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 4, 5% 나오면 그거 올리는 거는 시군 중복기획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게 뭐 이제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번 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지금 이 대선 출마 이것도 뭔가 뭐 좀 통상적으로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 그대로 배우자가 정치를 하는 경우는 그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남편이 정치하는데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네. 열린우리당 나갈 때 그런 의원이 계셨었어요. 네. 남편분이 이제 뭐 수술하다 잘못 돌아가지고 부인이 출마하셔서 의원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분 좀 아는데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우리 남편이 영어의 몸이 돼서 내가 대신 나간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본인도 좀 있으면 같이 가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건희가 보수 유튜버들을 지금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태극기 세력, 이 태극기 세력은 지금 국민의힘의 코어 그룹입니다. 끈끈하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을 지금 여론을 막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 윤석열을 보호해라, 우리 윤카를 보호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김건희를 보호해라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자기와 윤석열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속 뭐 밖에서 돌아다니게 된다면 이제 이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 이제 그런 대표를 내세우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아크로비스타 사저 정치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김 여사도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면 음식은 이제 윤석열이 차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는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최재형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아크로비스타 정치를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뭐 굳이 뭐 뒤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이제 보수 논객 조갑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뭐 이게 좀 심각하게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는 거다. 그게 제로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국민의힘과 보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실제로 대선 출마가 이루어지면 이 지경이 아니라 거의 저 지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그 한 정치권 인사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 무슨 드라마 본 게 있는데 한번 그 드라마 한번 봐봐라고 해서 그게 뭐 전 자세히는 안 보고 이 요약본을 좀 봤는데 원경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원경이요? 그게 이제 조선 태종 이방원 왕비가 이제 원경왕후인데 거기가 보면 이제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될 때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그 이방원이 되게 콤플렉스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역사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그 드라마 이 헤드카피라고 그러나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새로운 세상을 꿈꾼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이용욱 기자 말했잖아요. 김 여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국민 생각밖에 안 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왕 노릇의 빙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건 역사적으로 보면 태종이 집권하고 난 뒤에 이른바 외척 세력들이 맞아요. 권력을 이렇게 흔드는 걸 막으려고 그 원경왕후 그 친족들을 다 몰살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원경왕후를 사실상 허수아비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개혁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 정부 몰락의 어떤 가장 큰 리스크, 뭐 트리거가 된 걸 생각하면 그때랑 비교하면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이 두 분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악어 부인,
아니 악어 주인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악어 주인이다. 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것 같고 우리 김준 선배는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여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